사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제가 계산 다 해봤더니 저는 직설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간이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능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부터 아반떼 CN7 7세대 아반떼 사전 계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와 저희 사무실도 오늘 아침부터 되게 바빴고요. 아반떼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번에 전에 이제 생각대보다 지금 나온 아반떼가 너무너무 파격적으로 디자인 너무 이뻐지고 너무 다양한 옵션들도 적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반떼라는 차량들은 진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우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되게 고루고루 고객님들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초년생분들도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닝이라든가 뭐 스파크 같은 이제 경차를 타시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진입을 하시는 차량입니다. 자, 아반떼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거쳐가는 차량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 계약하는 아반떼 CN7 도대체 가격표를 보니까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차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회초년생 분들께 혹은 처음 차 사시는 분들께 권장해드리는 옵션을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랑 가격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앞에 오세요. 자, 우리 오늘 여러분 사전 계약하시고 인터넷에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가격표 사전 계약 리플렛 이거 지금 현대자동차 매장 전시장 아무데나 가시면 다 있거든요.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계약 하신 분들은 계약하는 이제 담당 카마스터 분께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등급은 3단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결론 먼저 말씀드려도 되나? 사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제가 계산 다 해봤더니 그냥 인스포레이션 풀옵션을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인스포레이션 풀옵션 썬루프는 제외하고 이제 17인치 알루미늄 휠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되면 2,4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목조목 따져보니까 너무 그냥 옵션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다가 아반떼 사러 왔다가 지금 그랜저 산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결론은 우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반떼라는 차량은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로 타는 차량이잖아요. 경제형 차량이기도 하고 좀 뭐랄까 이제 경차에서 살짝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처음 타는 차량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가성비 트림으로 해가지고 한 3단계 정도로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기존의 아반떼 삼각대라고 하는 차량보다는 가격 인상폭이 작아졌어요. 저는 한 150에서 200 정도가 가격이 오를 걸 예상을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뭐 100만원 뭐 정도밖에 인상폭이 없더라고요. 한 뭐 120. 우선은 전 아반떼 삼각대보다 달라진 점을 CN7 같은 경우는 우선 단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달라진 거는 우리 에어백이 그전에는 이제 7개 에어백이었거든요. 무릎 에어백까지 있는 7개 에어백에서 이번엔 6개 6 에어백 무릎 에어백이 빠졌습니다. 물론 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릎의 안전도를 좀 더 높였는지 모르겠지만 무릎 에어백은 제외가 됐다라는 거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110, 120 정도 뭐 올랐는데 그 인상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선은 차체가 전체적으로 커졌어요. 전에보다 차체는 더 커지고 3세대 K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안전 등급을 많이 확보한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이것만으로도 벌써 100만원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엄청 많이 이뻐졌어요. 스포티해지고. 그리고 안전사양이 기본으로 많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능형 안전기술 보면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나하고 앞에 차하고 추돌할 것 같으면 자동으로 정찬해주는 기능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충돌 방지라는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충돌 방지해준다는 뜻이고요. 전방 충돌 경보, 경고 응도 내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차로 유지 보조, 차로를 유지해주는 보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차량에. 그 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에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보만 해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라고 되어 있죠. 차로를 나가지 않게 아예 방지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차로 이탈 경보, 차로를 이탈하게 되면 경보 음도 울리는 기능.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보, 하이빔 보조, 상향등을 켜고 갈 때에도 건너편이나 앞에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하이빔을 로우빔으로 바꿔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전방 차량 출발할 일, 내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앞차가 출발하는 걸 몰랐어요. 잠깐 스마트폰 본다든가 옆에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계기판에서 경고음을 나면서 전방 차량이 출발했다고 알람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6개 에어백, 무릎 에어백이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면에 라지에터 그릴은 요즘 뭐 반짝반짝 크롬 많이 안 쓰죠. 약간은 하이그로시, 피아노 블랙 같은 다크 크롬 라지에터 그릴이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아예 하이그로시는 아닌 것 같아요. 크롬이라는 글자가 있는 거 보니까 약간은 크롬 느낌이 나는 블랙 라지에터 그릴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에 아반떼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에요. 이 안전 사양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가격 인상의 폭이 굉장히 정확히 오히려 저렴해졌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먼저 제가 현대 편이어서가 아니고 이거를 넣고 3세대 플랫폼 적용하고 차체는 더 커졌는데 가격 인상폭은 뭐 100에서 120? 정말 저렴한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로. 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또 달라진 점. 자, 내장에 보면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우리 그랜저 IG, 지금 전 모델 그랜저만 봐도 그랜저 약간 하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모노 컬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흑백으로 된 계기판이 들어갔거든요. 상위 등급만 컬러 계기판이 LCD 계기판이 들어갔는데 아반떼가 그랜저에도 높은 등급에 들어갔던 것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기본형 차량에도 4.2인치 컬러 LCD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기본 차량에도 아주 화려한 옵션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게, 시트는 직물 시트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뭐 다 그럴싸한 얘기도 뭐 놈들 다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뭐 스티어링 핸들에 리모컨이 있는 거, 이 리모컨은 음량 조절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예전에는 기본 차량들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기본 차량들에도 크루즈 컨트롤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요. 오토라이트 컨트롤, 자동으로 조명이 되면 켜지고, 터널 들어가서 어두워지면 켜지고, 낮이 되거나 밝으면 자동으로 라이트를 꺼주는 오토라이트도 되어 있고요. 후석 승객 알림, 뒤에 사람이 있는지도 알려주는 기능이 되어 있고, 오디오는 일반 6개 스피커가 들어간 오디오가 들어가고요. 블루투스 핸즈프레이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원래 제공이 되는데 대부분 이 낮은 가격으로 측정이 될 확률이 크더라고요. 가격은 1,531만원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넣어봅시다. 제가 볼 땐 좀 아쉬운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아쉬운 게 뭐가 있냐? 우선은 당연히 얘는 수동 차량이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 자, IBT 무단 변속기를 넣어야 되겠죠. IBT 무단 변속기를 넣게 되면은 150만원 추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그렇죠. 제가 지금 영업 10년차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직물 시트가 너무 좋아요라고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인조어 시트 100% 넣으신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직물 시트도 굉장히 많이 선호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 유독 인조가죽 시트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직물 시트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의류하고 직물하고 만났기 때문에 마찰이 굉장히 커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는데, 인조가죽 같은 경우는 맨들맨들하다 보니까 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 스포츠 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 인조가죽 시트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요거하고 요거는 거의 뭐 강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직물 시트 너무 좋아하는 것이 이거 굳이 왜 빼셔도 돼요. 자, 근데 인조가죽 시트를 넣게 되면 인조가죽 도어 센터 트림이라고 해가지고 도어 트림 한가운데 부분도 인조가죽으로 커버가 됩니다. 원래 플라스틱인데 좀 더 푹신푹신한 재질로 바뀌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넣으셔야 되는 옵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추천, 근데 그렇게 추천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자, 좀 가성비로서 제일 낮은 금액을 봤을 때는 우선 인포테인먼트 라이트라고 해서 55만원짜리 넣었으면 좋겠어요. 얘는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가지고 8인치 디스플레이 액정을 통해가지고 내비게이션 기능이라든가 후방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8인치면은 사실 작은 인치는 아니에요. 그 전에 그랜저 IG만 해도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8인치짜리 액정이 제공이 된다. 이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기능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 조향 연동, 주행 중 후방 뷰. 자, 후방 모니터, 이거는 조향 연동, 핸들을 스티어링을 꺾을 때마다 후진할 때 어디로 들어가는지, 내가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들어갈지 미리 카메라에서 라인을 그려가지고 모니터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행 중 후방 뷰, 주행 중에 뒤에 막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쟤 뭐야, 쟤 껄쩍껄쩍 되는데 하면은 카메라 켜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55만원이고요. 저는 근데 이게 첫 번째긴 한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냐? 1,750만원. 와, 괜찮다. 우리 모닝이라든가 레이라든가 경찰들도 옵션 이것저것 좀만 넣어도 요 정도 사양만 넣어도 1,400, 1,500만원 되잖아요 요즘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연비도 괜찮고, 안정성도 확보가 됐고, 옵션도 괜찮고, 트렁크도 넙직하고. 자, 이게 첫 번째 제가 추천해드리는 등급이고요. 1,756만원. 두 번째, 저는 사실 이게 조금 강추예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저는 이거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이거 빼고 저라면은 인포테인먼트 내비를 넣을 것 같아요. 250만원인데 가격이 얘는 55만원에서 250만원이면은 195만원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맞아요, 195만원 차이 납니다. 아, 죄송해요. 이게 1,756만원 아니고 제가 산수 잘못했네. 지울게요. 1,761만원이네요. 761만원 이렇게 하면 우선 1,760만원이고, 저는 요거를 더 추천해드릴게요. 인포테인먼트 내비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얘는 250만원이니까 얘를 넣게 되면 얼마? 1,956만원. 저는 1,956만원, 이 정도면은 좀 훌륭한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 내비 너무 비싸지 않냐, 250만원 뭐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내비게이션만 포함된 건 아닙니다. 쟤를 인포테인먼트 내비를 넣게 되면 따라오는 기능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포테인먼트 내비 1 250만원 안에 뭐가 있냐, 10.25인치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지금 나오는 그랜저 사이즈 보시면 되겠죠. 그랜저 같이 넙직한 아주 큰 내비게이션 적용이 된다. 그리고 블루링크 적용되고요. 폰 프로젝션,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블루투스 핸즈 프리, 자, 현대 카페이, 그리고 발렛 모드. 우선은 내비게이션 커지고요. 블루링크, 폰 프로젝션, 블루투스 오디오 되고요. 현대 카페이 발렛 모드 되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가 됩니다. 요즘 나오는 내비들은 다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 나온 차량들을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듀얼 풀 오토 에어컨, 얘는 원래는 이제 수동식으로 1, 2, 3, 4 다 조절하는 되게 못생긴 다이얼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에어컨에서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라고 해서 운전석, 보조석을 따로따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내가 23도 맞춰 넘겨서 막 바람의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풍량을 불어주는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시스템 들어갑니다. 미세먼지 센서 포함되어 있고요. 오토 디포그는 뭐냐, 오토 디포그는 우리 김서림 제거예요. 자동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후방 모니터,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비 기능이라고 볼게요. 근데 전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아까 지금 공기청정기랑 듀얼 프로토 에어컨 이거 말고도 세트로 뭐가 들어오느냐,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들어옵니다. 와, 요즘 뭐 이렇게 키 꽂고 이거 좀 그러지 않나? 저는 좀 그래요. 이거 되게 불편하던데 주머니에서 끄적끄적거려야 되고, 스마트 키는 주머니나 가방 안에 키가 있는 상태에서 뭐든지 차에 대해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키를 꺼내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아도 주파수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게 버튼 시동 스마트 키거든요. 이거 없으면 좀 아쉬운 거, 지금 2020년도잖아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원래는 얘는 이제 기본 스마트 등급에는 손으로 접어야 돼요. 이거 손으로 접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내비 1을 넣게 되면은 사이드 미러가 전동 접이가 되고요. 요즘 포토도 되는 세상에 이거 돼야 되겠죠. 도어 포켓 라이팅, 그 다음에 웰컴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 스마트 트렁크는 자동으로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 트렁크 뒤에 있으면 자동으로 3초 후에 딸깍 개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인포테인먼트 내비 1 요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가격은 그래도 2천만원 선이 안 되네. 1956만원, 4만원 남습니다. 자, 이렇게가 제가 우선은 두 번째로 추천해드린 건데, 저는 이게 강추. 저는 근데 1956만원짜리인데 얘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아까 스마트키라든가 듀얼 프로토 에어컨 여기까지는 들어가고 뭐 애지가는 거 있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 말씀 안 드린 거 있죠? 저 말씀 안 드린 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말씀 안 드릴게요. 엉따, 헨따 안 들어가요. 엉따하고 헨따 이거 넣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 기본형 같은 경우는 스틸 휠이에요. 그러니까 깡통 주철 휠에다가 위에다가 플라스틱을 딱 붙여가지고, 옛날에 우리 포니 때, 저는 본 적 없지만 그런 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스틸 휠이 싫다, 난 알루미늄 휠을 하고 싶다. 물론 하위 등급에서도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아싸하게 그럴 바에는 모던으로 선택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모던은 1899만원. 얘보다 싸네? 얘는 1956만원이었잖아요. 자, 물론 얘도 내비 넣어야 됩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내비 1 125만원. 얘는 왜 이렇게 싸져요? 쟤는 비쌌는데. 쟤는 250인데 얘는 125예요. 왜? 어느 정도 얘 자체 내에서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키라든가 풀 오토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청정기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조금만 내비게이션 본연의 기능만 추가가 되면 가능하기에 125만원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얼마냐? 2024. 여기서 여기까지 가격이 한 70만원 정도 갭이 나는 것 같아요. 70만원 좀 안 되네요. 68만원 정도 갭인데, 저 같으면 기왕 68만원에 뭐가 더 들어가냐면은 가죽 핸들이 들어가고요.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휠. 휠이 알루미늄으로 바뀌어요. 스틸 휠에서 조금 더 경량화가 되고 좀 더 땅땅한 알루미늄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속기랑 뭐 이런 데도 이제 가죽 처리가 다 되고요. 자, 인조 가죽 시트, 물론 여기서도 옵션 넣었을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달라진 거예요. 열선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예요. 앞좌석이라고 하면 운전석, 보조석 두 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개 다 열선 시트가 들어간다. 그리고 운전석에 통풍 시트. 왜 말이 돼? 이거 통풍 시트 가격 60얼마 올렸는데 알루미늄 휠하고 열선 시트 두 개하고 통풍 시트가 따라와요. 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 운전석 하나에는,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2024만원 선이면은 저는 아반떼를 타기에 정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모델에서도 이것저것 한번 넣어보려 했거든요. 휠이라든가 뭐라든가 이제 넣어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어떻게 가격이 될까 했더니, 지금 인스퍼레이션 여기 있죠. 2,392만원인데 여기서 모던에서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하느니 이렇게 되면 한 2,400 되더라고요. 넘어가더라고요. 차라리 인스퍼레이션을 아예 한 방에 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우리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도 GV80에도 이제 파퓰러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남들이 많이 선호하는 옵션들을 묶어가지고 원래 700만 원인데 그 옵션 한꺼번에 넣게 되면 630이 되거든요. 10% 정도가 더 절감이 되는데 얘도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아래 등급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넣느니 차라리 등급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딱 보니까 그냥 제가 사느라고 하면 인스퍼레이션인데 아반떼를 실질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뭐 첨단 기능은 그전에부터 막 써오던 것도 아니실 것 같기도 하고 입문용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2번, 3번 1956만원 그리고 2024만원 선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뭐 선루프라든가 알루미늄 휠은 고객님들 기호에 맞게.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원관씨 나 이거 진짜 하나만 추천해 모전을 할 건데 하면은 물론 내비게이션 그냥 기본이라고 할게요. 요즘 거의 뭐 기본적으로 많이 넣는 거니까 기본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중에서 전 정말 추천하는 게 현대 스마트 센스입니다. 이건 무조건 강추입니다. 저는 지인들한테 그냥 제가 100만원 무조건 넣으라고요. 나 너 100만원 무조건 넣어. 우리가 현대 스마트 센스는 안전하고 관련된 건데요. 내가 옆에 차나 앞에 차나 긁어먹었다라고 해봐요. 100만원이 뭐예요? 앞에 차도 물어줘야 되지, 내 차도 물어줘야 되지. 이거 전혀 안 아깝습니다. 사고 한 번만 피해도 이 100만원 무조건 버는 거예요. 무조건 넣으세요.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신형 아반떼 CN7 7세대 아반떼 모델에 대해서 가격표를 한번 제가 살짝 팁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가격상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업무는 여러분들 뭐 이제 다 아시죠? 영업이에요. 현대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옵션 이거 넣을까요 말까요인데 저는 직설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옵션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안 넣는다라고 확신하는 거는 당연히 안 넣으시는데 옵션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넣으세요. 무조건 넣으세요. 자, 넣을까 말까 나중에 차 나온 다음에 개조를 하지, 다이를 하지, 뭐 튜닝을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튜닝하는 비용 만만치 않아요. 순정으로 단돈 뭐 70만 원이면 넣을 수 있는 옵션 뭐 밖에 나가서 개조를 한다 치면 뭐 150, 200 이렇게가 될 견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출고될 때부터 장착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AS에서도 제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넣을까 말까 하신다라고 하면은 넣으시고요. 가격이 올라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차를 샀는데 2천만 원짜리 차를 사신 분하고 2,400만 원짜리 차를 사신 분하고 5년 있다 차를 판매할 때 물론 차를 팔 걸 생각하면서 사는 건 아니겠지만 가격이 분명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차를 팔 때 이분은 한 분은 1,000만 원 받을 때 2,400 주고 출고를 하신 분은 한 1,200 이런 식으로 중고차 값을 좀 더 보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옵션 비용은 다 날아가는 비용이 아니고 옵션 비용 중에 일부는 내가 사용하면서 편의상 이제 소모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션은 사실 옵션 넣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 앞으로 CN7 뭐 전시가 되거나 시승차가 남은 시승도 해보고 아마 뭐 전시 차량을 가지고도 한번 간단 리뷰를 해드릴 텐데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됐으면 아래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